손흥민의 위대한 축구 스승이자 아버지 우리 손웅정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소개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손흥정입니다. 아니 그저 방송 출연이 처음 아니십니까? 예, 거의 뭐 처음입니다. 방송 출연을 예.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작가님께 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넘사벽인 프로그램에 저 선택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라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죠. 예.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방송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아니 근데 왜냐면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예. 재석이 형하고 세호 형 보러 왔어요. 예. 해석 형하고 세호 형. 예. 사실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안아골절 수술을 받고 이제 말 그대로 마스크를 쓰고 지금 또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독님도 좀 보시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건 부모라면 뭐 똑같은 생각이시겠죠. 근데 이제 이쪽이 골절이 이제 뇌 가운데가 이제 골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동시에 제가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 월드컵은 근데 흥민이가 돌아와서 자기도 아 월드컵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거 월드컵을 어떻게든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거 방법을 좀 찾아달라. 일단 수술을 빠른 시간 내에 잡아서 해보자. 근데 부기가 빠져야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수술 날짜를 최대한 좀 땡겨달라. 대신 이 부기 빼는 거는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얼음을 계속 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왼쪽에 태극받겠다는 게 꿈이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자리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팬들이 원하는데 라고 저 개인적으로 흥민이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얼음을 대다 보니까 부기가 좀 빨리 빠져서 수술 날짜를 하루 땡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이제 회복이 빠르다라고 이제 아 근데 그걸 계속 그 예, 얼음으로 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런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많은 또 분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다. 아니 사실 지금 우리 그 대표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뭐 싸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 이게 뭐 보다 보면은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앞선 제가 볼 땐 정말 사력을 다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진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 이제 감독님도 축구 선수 생활을 좀 하셨죠? 삼류 선수 했습니다. 아예 아니죠. 예, 말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경기에서 7득점인가. 이게 86년에 프로팀에 입단해서 한 4년 정도. 이 프로 아무나 갑니까 또? 무늬만 프로였죠. 에이 4년을 했잖아요. 4년을 했잖아요. 아니 그건 그런데요. 삼류 선수였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선수 생활한 걸 돌아보면 축구에서 소리를 여지껏 제 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감독님은 삼류 선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왼발을 잘 쓰고 싶어서 오른발을 안 쓰려고 일부러 오른발 축구에 앞정을 꽂고 연습을.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정에 한 2번 찔려본 경험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이제 앞정을 어디다 넣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예예. 여기다 앞정을 거꾸로 꼽으면 아 공을 뒤로 찰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로 만약에 무의식 중에 대면 그냥 앞정이 찌르잖아요. 여기를 안 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 효과를 좀 어유 보셨어요. 저는 봤죠. 그래서 흥민이 같은 경우는 운동한다고 시작하면서 발 씻을 때도 왼발부터, 양말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나 옷 입을 때도 왼발부터, 신발 신을 때도 왼발, 운동장에 딱 들어가서 볼 터치할 때도 왼발부터. 그다음에 이제 슈팅 연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1.5배 정도 횟수를 더 줬죠 왼발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게 하기 그렇죠. 위한. 예. 왼발로 바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른발로 접어서 한다. 시간이 걸려. 이건 시간도 뺏기고 상대가 벌써 다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좀 너무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도 나는 삼류다라고 예, 얘기를 하실 삼류 정도로 맞습니다.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한 선수가 삼류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흥민이를 제가 데리고 프로그램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제가 삼류 선수였다라는 그 생각에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제가 했던 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 같은 선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축구 만화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그 공포의 슛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골키퍼의 손에 닿지 않는 네. 그런 구간. 제가 경기를 하면서 사소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그거를 준비했던 거거든요. 어떤 사소한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이제 경기를 한번 현역 때 경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볼을 딱 잡았는데 아 골키퍼를 피해서 딱 놓으면 이게 효과적인 순간 그래서 툭 왼발로 감아놨는데 그게 이렇게 골대 맞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을 못 잊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 골키퍼를 피해서 볼이 나갔다가 골대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훈련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많은 시간 이 연습을 한 거죠. 예. 아침 8시부터 웨이트, 공지촌에서 슈팅 1000개씩. 네. 1000개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거 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시범을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저도 마발이었고 삼루 선수였는데 나이도 있고 한데 이게 마발이 뭡니까? 개발이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시범을 보일 때마다 들어가요. 와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게 후루꾸가 이게 마바리가 이렇게 찰 수 있나 할 정도로 시범을 보이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시범을 보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흥민이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게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일단 디딤발 각도가 엄청 예민하죠. 예. 그다음에 스핀을 거는 볼 위치, 골키퍼 이런 걸 보려면 한 5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다 경기 중이라면 긴박한데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그렇죠. 수비수들이 또 예. 압박이 들어오고. 예. 근데 흥민이가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위치만 딱 자기가 알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야 이게 그 28살에 은퇴를 하셨으면은 이게 뭘 해야 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그 이후로 좀 하신 겁니까? 뭐 제가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까 왜 이제 뭐 막노동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뭐 사글세 살고 뭐 이렇게 하다 이제 나중에는 안 돼. 컨테이너서도 이제 흥민이 어렸을 때 이제 컨테이너에서 살았죠. 아니 그래도 저기 이 프로 선수 생활까지 하셨는데도 이렇게 생활고에 좀 시달려. 예,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건물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노동 다닐 때죠. 건물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갔는데 이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을 퍼내고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3일 정도 이렇게 한 기억 그때가 좀 막노동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막노동 뭐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 이제 방과후 강사 예, 예, 시설 관리 예. 뭐 이제 투잡 쓰리잡까지 예. 하시면서 이렇게 예. 생활비를 은퇴했을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태어나기 3년 전. 예.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4살 때 그런 공놀이를 예, 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좋아했는데 진짜입니까? 발등으로 40-50번을 찬 다음에 잠을 자고. 그게 탱탱공이라고 있잖아요. 아, 있어요. 예. 이걸 절 보고 이제 들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요. 그걸 계속 이제 양발을 차다가 많이 찰 땐 뭐 100개 넘게도 이렇게 놀이 삼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부자리 펴놨으니까 이제 그리고 자고 이게 공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뭐 얘가 뭐 재능이 있다 어쩌다 이런 거를 떠나서 공을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언제고 이제 얘기를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마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힘들게 하겠냐?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겠다. 네. 그 3번을 물어봤어요. 이제 저도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애지만 확실하게. 예, 어느 날 힘들다거나 하면은 보험 증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어리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을 했죠. 그 약속을 3번 얘기하고 확실하게 듣고 예. 그럼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내가 가르쳐 보겠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해왔던 것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식으로 좀 가르치셨다고. 예, 예. 제가 기본 우리 삶에서 기본을 이제 중시하고 2시간은 아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본으로 했거든요. 어떤 기본? 어떤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볼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 그러니까 발 안쪽, 바깥쪽, 발등, 무릎, 가슴, 헤딩. 그다음에 이제 키 2배 이상 올려놓고 딱 떨어지는 볼 가슴 이상 안 튀게 컨트롤해서 다시 하나 둘 셋. 저 어릴 때 보는 거 같네요. 이걸 제가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기. 그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축구인들이 상당히 저를 이제 뭐 손가락질로 하겠지만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기본을 해야 되는 상황인 애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걸음마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100m 달리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본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기본기는 무시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를 하는데 그래 경기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적을 얘기하잖아요. 얘들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예. 그 감독님의 모습이 이런. 제가 축구 얘기만 나오면 왜 이러냐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근데 방금 누구를 위한 성적인가? 누구를 위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얘들이 어려서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18, 19대에서 프로에 딱 진입해야 될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요. 혹사했잖아요. 뭐 이게 종목은 다르지만 또 야구 선수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좀 직구만 던지게 하고 변화구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이 관절이나 뼈가 뭐 그렇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 흥민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팅 연습을 한 게 18살 지나서 했던 게 바로 그 이후예요. 슈팅 연습 18살 이후에 이후에 했어요. 제가 함부르크에서. 그 전까지 슈팅 연습 안 했죠. 지금 우리 아카데미 애들도 똑같아요. 어린 애들 가지고 볼을 멀리 때리거나 강하게 때리는 건 절대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이유는 뭐? 관절이나 근육이 아직 그러니까. 열이잖아요. 낼 수 있는 힘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오겠어요?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좀 제가 똑똑한 척 해도 돼요? 당연하죠. 그럼요. 뭐 허락 맡으시는 스타일 아니신 것 같은데. 임무원려 필유근우라고.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내 자식이 축구를 하는데 멀리 봐야죠. 인무원려 원려 원려?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그 하시고 네. 그 교도소에 계실 때 임무원려 난 성대업 그거는 성난 사람이 멀리 보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있다. 회복 운동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볼 리프팅을 한 20분 동안 했어요. 제가 항상 하던 프로그램을. 근데 선수들 이제 다 훈련 끝나고 몇 명 남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리프팅 딱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냥 20분 동안 서서 구경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박수 치고 막.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건 궁금해요. 그럼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혹독하게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셨지만 예. 훈련이 끝나면 좀 다정한 아빠로 돌아가시는 그때는 흥민이는 사실 제 무릎에서 잘했어요. 운동 끝나면 그 정도로 그냥 귀하게. 예. 훈련장에 있어서는 되게 엄격한 선생님이었고 훈련장 밖에서는 이제 되게 많이 아빠랑 장난도 많이 치고 아빠가 되게 많이 좋아. 이게 이제 이랬던 손흥민 선수가 2009년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입단하면서 18살에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유럽 프로리그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 생활을 다 접고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이제 독일로 예.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손부 삼천지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지금 생각하면 함부르크 생활이 춥고 배고팠던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흥민이는 이제 유소년 숙소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호텔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근접한 데를 이제 얻어서 있는데 아침은 그냥 거기서 해결하는데 점심 저녁은 이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그다음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 그거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오전에 딱 호텔에서 가서 흥민이 자는 거 깨워서 아침 먹고 와라고 저는 이제 흥민이 방 제가 이제 청소 싹 해놓고 그때는 구단이 오후 훈련했었어요. 그럼 오전에 지하에 가면 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18 넘어갔으니까 오전에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따로 하고 남의 차를 얻어서 이제 타고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흥민이 따라가서 흥민이 이제 라카룸에 넣어놓으면 이제 저는 한 6시간 정도는 밖에서 있어야 돼요. 있을 데가 없어. 어디 다른 데 아니 들어가실 호텔에 데가 가셨다가 호텔하고 이 일군 훈련소하고 훈련장하고는 한 50분 정도, 차로 50분 정도 거리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훈련장 근처에 뭐 카페 없어요. 훈련장이요. 카페가 없어요.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이다 그러면은 6시간 동안 이제 밖에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함부르크가 눈도 많고 바람도 많고 춥고 북부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큰 나무, 운동장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잎으로도 이제 비가 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럼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흥민이 훈련하는 걸 제가 또 보고 또 봐야 체크를 해야 돼요.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을 봐야 그 다음 날 제가 짐에 내려가서 흥민이 어디를 이제 그렇죠. 보강을 해줄 건지. 그리고 어제 훈련량이 여기가 부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줄여줘.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몇 년을 하신 겁니까? 흥민이 레버쿠젠 와서까지니까 23살 때까지 이제 그럼 18살이면 거의 한 4, 5년을 그렇죠. 제가 먼저 짐에 이제 가서 21개 그럼 제가 21개 따가고 제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시범을 제가 보여주고. 똑같이 훈련량을 흥민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죠. 아들의 개인 훈련 때문 사소한 것 하나도 아버진 대충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조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흥민이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도 감독님이 몸이 진짜. 예, 이게 진짜 감독님이 다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그래도 식스팩 가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없을 수가 없는 몸. 제가 말씀드리면 또 잘난 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본 걸로 해도 됩니까? 저번에 사우나 갔는데 어우 뭐 식스팩. 아니 지금도 뭐 몸이 딱 100개예요. 요즘도 계속 운동하시죠? 예, 운동해요.